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준 호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더리움 지금 사도 될까?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오후에 라이브를 좀 했어요.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 라이브를 좀 보도록 그냥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브 때는 제가 막 노래도 틀고 막 이래가지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제가 가만 놔둘 수는 없고요. 무조건 삭제를 하고요.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때 했던 이야기, 제 관점 공유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달 조금 안 됐는데요. 구독자가 지금 4,000명 가까이 됐죠. 최근에 관점이 조금 안 맞고 있기도 한데, 사람들이 뭐 구독을 눌러주고 꾸준하게 방송을 시청하는 데는 그래도 뭔가 얻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라도 꾸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영상을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더리움 지금 사도 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나고 나서 이제 또 비트처럼 하락을 할지,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만큼 자금 유입될지, 자, 그 다음은 ETF,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나고 나면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지, 뭐 요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애매하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 보시면은 이더리움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떠요. 뭐 자금 유입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6월 달에 승인될 거다, 내년에 승인될 거다, 뭐 5만 가지 소리가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뭐 생각이 계속 갈린다는 거죠. 입장이, 개인 관점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관점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혼란스러웠다가 오늘 생각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관점을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제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도박하고요, 투자의 차이는 주식을 하면 투자고 코인을 하면 도박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박은요, 미리 정해진 시간 안에서 승부를 딱 보려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거는 도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 그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 누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투자하고 본인 공부는 안 하고,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선물 고래버리지, 막 롱치고 쇼치고,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도박입니다. 코인을 하면서도 도박이고 주식을 하면서도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장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 말 하나 듣고 제목 하나 듣고 막, 아 이 사람 올라간다네, 나도 막 현물 사야 되겠다, 이런 건 도박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거, 이더리움 지금 사도 될까? 자, 저는 사도 된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승인 난 거는 19B-4 승인이 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거 승인 난다 이야기 나올 때부터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 이미 상승했는데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호재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 예. 발행이라는 호재. S-1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뭐 승인 될 것 같다, 뭐 언제 뭐 진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 발행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호재로 가격이 한 번 더 펌핑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 전에 뭐 어떤 뭐 악재나 뭐 호재로 이더리움 이제 ETF 발행 관련해서 막 가격이 요동치겠죠. 그러니까 선물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시간의 문제지, 이더리움 ETF는 발행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저는 대선 전에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안 남았죠. 그러니까 현물은요, 지금 사놓으시면 단기간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ETF 승인하고 나면 뭐 올라갈 거다, 그런 호재가 때문에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대선 전에 승인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바이든이 SAB 11 거부권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엄청나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은 지금 3장의 카드가 있어요. 예. 한 장은 지가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했던 SAB 121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이 한번 말을 뱉어놨는데 이걸 번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예. 만약에 여기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그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표심을 더 잃으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FIT 21이나 뭐 저 이더리움 ETF나 뭐 승인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SAB 121도 당연히 승인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표심을 다시 얻으려면 이 3장의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3장의 카드를 다 쓰면 좋겠죠. 근데 요걸 한번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FIT 21이 상원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은 아마 승인시켜 줄 것 같고, 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예, 요거를 좀 우려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7월 달이 됐든 이제 8월 달이 됐든 빠르면 6월 달이 됐든 할 것 같아요. 시점은 제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SAB 11 뭐 이거 거부권 행사했어요. 예. 그럼 바이든이 이제 그거 잠재우기 위해서 뭐 이더리움 ETF 승인시킬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걸로 이제 뭔가 또 멘트 날리면서 표심을 살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이걸 승인시켜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승인 후의 실적은 상관이 없어요. 예, 승인 후에 뭐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사도 될지 안 될지 그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발행이라는 호재가 한 번 더 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서 더 좋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발행이 됐다, 그럼 지금 가격보다 내려가 있을까요? 저는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승인 직후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이 상품 발행되기 전까지 가격이 얼만큼 더 상승해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1이 승인 났다라는 소식이 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ETF 상품이 발행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뭐 헤지펀드들이 롱 매물을 엄청 잡아놔요. 롱 포지션을 엄청 잡아놓고 막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승인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후에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에 비트코인 때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GBTC 매도 물량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더리움도 똑같을 거다, 이런 추측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냐면, 자, 아까 전에도 플레이어 2개 나오고 뱅커 2개 나오고 바로 플레이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플레이어 2개 나오고 뱅커 2개 나오고 플레이어 나올 거다,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도박이잖아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조금 뭐 있는 정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났을 때는요, 그레이스케일이 1.5%라는 높은 수수료로 GBTC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으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 매물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ETF 상품으로 넘어가는 물량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GBTC 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고요. 근데 요번에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라고 GBTC 같은 걸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신탁 상품을.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물량은 아마 많이 없을 거다. 왜냐면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요번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미니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라고 해서 수수료 낮은 걸 지금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도 이더리움은 지금 우리 고객들 유출시킬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ETF 때요, 이제 매도했던 사람들이 봤어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아, ETF 승인 나고 나서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구나.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나중에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승인 직후 가격 하락하는 거는 얼만큼 그 전까지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더리움 하여튼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신탁 상품에서 유출되는 물량이 GBTC 비트코인 때보다는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이더리움 비트코인만큼 자금이 유입될까? 그래서 그만큼 상승분이 나올까? 요거 궁금해 하실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한 3분의 1만 들어와도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인 거고요. 자, 그러니까 3분의 1만 해주면 된다. 자금 유입되는 게. 그러면 상승률은 비트코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거고요. 자, GBTC가 이제 ETF 승인 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64만 개예요. 예. 64만 개인데 그걸 그때 가격으로 하면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10만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탁으로 이미 판매해 봤잖아요. 투자 받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3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110억 정도, 110억 달러 정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ETF 상품 나오고 나면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고 비트코인 ETF로 지금 투자했던 기관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기관들이 한 30% 정도 돼요. 나머지 70%는 개인 투자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ETF 출시하고 초반에는요, 개인 투자자 비율이 엄청 높아요. 네. 개인 투자자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지금 코인에 입문하실 때 대부분 비트코인을 사셨나요? 요즘은 비트코인 산 사람이 많을 건데요. 2017년도 제가 코인을 처음 투자했을 때는요, 그때 제 주변에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더나 리플 같은 알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좀 시총이 작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TF로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90%라고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 비율 90%도요, 기존에 현물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현물 거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트같이 시총 높은 것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을 원해서 이더에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비트코인만큼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요, 투자하면서 많이 당해봤잖아요. 기관들이나 뭐 외인들 들어와가지고 개미 태워가지고 가격 맞범핑 시켜놓고 그거 잘라먹기 해가지고 개미만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요령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주식장은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나스닥은 그냥 사놓으면 다 오른다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월급 받으면 그 다 소비하고요. 왜냐면 뭐 연금이나 이런 거 잘 돼 있고 퇴직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연금이나 그런 걸로 막 주식 투자하고 그래요. 그러면 주식이 계속 돈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솔라나 막 이더리움보다 그냥 빠르니까 우리 솔라나 좋다, 솔라나가 이더리움 따라잡는다 이러면서 막 솔라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불안한지 다운이 되는지 해킹이 나는지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데, 그리고 시총도 낮은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솔라나 가자 이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밈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밈, 도지, 일론 머스크, 좋아, 가자 이러면서 밈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투자 습성이 좀 그래요. 예. 한국 사람들은요, 많이 오른 코인 불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저거 가네, 넣자.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별로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요런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초 높은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좀 더 솔깃한 ETF 상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엄청난 폭등을 할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의 3분의 1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폭이 비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은 그래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승인 났으면 알트들도 다 승인 나는 거 아니냐, 솔라나 ETF 신청할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제 생각은요, 비트 이더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물 ETF가 출시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비트랑 이더랑 선물은 승인이 났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선물 신청했어야죠.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ETF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솔라나는 증권이라고 단언을 했어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다 아니다 말을 안 했잖아요. 포스 전환을 하고 나서. 근데 솔라나는 증권이다라고 그냥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괜히 ETF 뭐 찔딱찔딱 발레 밀다가요, 안 그래도 게리 겐슬러가 지금 빡치는데 괜히 솔라나가 트집 잡힐 수도 있어요. 막 소송 걸리고 지금 5만 대 떼만 대 지금 웰스 노티스 보내고 난리 치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솔라나가 나도 ETF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돼버리면 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럼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뭔가 솔라나나 뭐 리플이나 뭐 이런 애들이 ETF를 하려고 할 것 같진 않다. 당연히 뭐 블랙록이 하자 이러면 뭐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지금 개미들은요,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거든요. 비트코인 ETF 승인 났을 때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더 뛰더라. 왜냐면 다음 타자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더리움 ETF가 승인나면 솔라나가 더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비트 도미를 빨아먹으면서 이더가 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더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지 한 발 앞서가지고 다음 타자가 뭐가 될지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관점 공유했는 거는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뭐 매수를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제 방송을 보고 제가 뭐 올라간다네 이러면서 매수하시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매수를 하셨다면요, 어느 정도 보유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보유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죠? 예, 하여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